그것은 일본의 소유가 아닌 한국의 소유이다. 트럼프 발언 앞에 일본의 아침이 무너졌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1조 달러로는 부족해. 한국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1조 달러, 약 1,456조 원 대미 투자를 포함해 미국산 LNG, 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 상호 관세 설정, 방위비 2배 증액, 일본 제철의 인수가 불어댄 US 스틸에 대한 투자 등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미일 동맹의 황금시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전방위적인 러브콜을 보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억제력 제공 등 기존 미일 동맹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립서비스로 대응하는 데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3주차를 맞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한 일본과 달리 가뜩이나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2달 넘게 발이 묶여대미 외교 공백이 커진 한국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이후 두 번째로 만나는 해외 정상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 외교에서 우방국을 어떻게 다룰지를 가늠할 시험대로 거론됐다. 특히 일본은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 미군 주둔 관련 방위비 협상 등 동북아 현안을 공유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일종의 모의고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실제로 이날 회담에서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 등 동북아 안보 문제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고 북한 핵 문제에 공동 협력하는 방안 등 한국 정부에도 민감한 논의가 대거 이뤄졌다.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2배로 늘리기로 하면서 향후 한미 협상 테이블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의가 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합의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조 바이든 정부에서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뒤집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6에서 2030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지난해 11월 발효됐지만 국회 비준을 거치는 한국과 달리 행정협정에 불과한 미국에선 대통령 의지로 협정을 뒤집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선 기간부터 한국을 머니머신, 현금 인출기로 지칭하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 약 14조 5천억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 해외 주둔 장병과 첫 소통을 하면서 평택 주한미군을 선택한 것을 두고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시바 총리가 이날 회견에서 방위비 지출 증가는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일본의 자체적인 결정기라며 저자세를 보인 건 역시 향후 한미 간 방위비 협상에서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최근까지 나토, 네토 북대 서양 조약기구 등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인상을 계속 압박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GDP, 국내 총생산, 대비 방위 관련 예산은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1.6%다.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 예산을 2027년 GDP 대비 2%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적자 해소, 압박에 대한 선제 조치로 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렌즈 수입 확대, 상호 관세 설정 등 유화책도 쏟아냈다. 2023년 기준 7,833억 달러 규모, 1,165조 원의 대미 투자액을 25%가량 늘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 미국이 일본과의 교역에서 1,000억 달러, 약 146조 원가 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상호 관세가 될 것이라며 오는 10일 또는 11일 관련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가 미국이 일본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며 매우 좋은 답변기라며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호응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무역 적자는 9,184억 달러로 전년보다 17%, 1,335억 달러,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교역 국가별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 폭이 2,954억 달러로 가장 컸고 일본과의 무역 적자는 685억 달러로 8번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보다 많은 1,000억 달러 이상을 언급하며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강조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강조했던 무역 적자 해소와 관련해 일본이 선제 조치에 나서면서 한국도 막다른 길에 내몰리게 됐다. 미국이 한국과 무역에서 기록한 적자는 2024년 660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9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 그 나라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조치다. 이날 회담에서는 일본 철강기업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업체 요스스틸 인수 문제를 두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대체로 관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요스스틸을 소유하는 대신 요스스틸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자신이 다음 주 일본제철 측을 만나 협상을 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이 인수를 시도했지만 철강노조와 중서부 노동자 표심을 의식한 미 정치권의 반대로 막힌 요스스틸 문제에서 일본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을 고스란히 수용한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기업의 알래스카주 송유관 합작 투자 계획 등 미국산 렌즈 수출 확대를 대대적인 성과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이시바 총리는 렌즈뿐 아니라 바이오탄올과 암모니아 등 다른 자원도 미국에서 수입할 의향이 있다고 호응했다. 미국 언론에서는 기시바 총리가 이날 정상회담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가려운 부위를 긁어줬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는 회담 합의사항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암살 시도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고 총에 맞은 뒤 일어나 하늘 높이 주먹을 치켜든 것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위해 당신을 구원하셨다고 느꼈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말을 쏟아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대미 수입을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오히려 바이든 전 행정부가 렌즈 해외 수출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즉각 수출을 허용해준 것은 일본에 정말 좋은 소식이고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적자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첫날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 누클리어 파워, 이라고 언급하면서 비핵화 협상 대신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핵군 축에 나서는 스몰딜 카드를 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것과 달리 이날 회담에서 일단 완전한 비핵화 기조가 다시 확인된 것은 그나마 한국 입장에서 유의미한 지점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일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앞서 나가진 않을 것이라며 그 문제, 북한 비핵화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본과 한국 등 파트너들과 계속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문제에서 한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 영내 동맹국과 조율을 생략하는 등의 과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일본과 정상회담 후 오는 11일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
오는 13일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정부는 최권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소통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지만 확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조율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외교부는 다음 주 초 조태열 장관 방미를 염두에 두고 회담 준비를 마쳤지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일정 문제로 여의치 않자 14에서 16일 열리는 미네남 보회의에서 만남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 이후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대행과의 소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미 투자와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기업들도 난감해하는 기류라고 전했다. 이 남의 일 아니다. 포커 치듯 외교하는 트럼프. 한국의 카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동맹은 존재하는가? 미국은 이제 고립주의 시대로 완전히 회귀하는 것일까? 지난달 28일 현지 시간 가시 도친 입씨름 끝에 파국으로 끝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백악관 정상회담은 미국의 동맹국들의 중대한 질문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면전에서 지원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면박을 줬다. 달라진 미국을 의도적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려는 짜인 드라마라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이 될 동맹국은 한국과 폴란드처럼 현실적 안보 위협에 맞닥뜨린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안보 불안이 큰 나라인 만큼 미국이 과도한 요구까지 관철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일 국내 통상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익과 거래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을 고려해 안보, 경제, 통상을 아우르는 패키지들을 신중하게 마련해 핵심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달라진 한미동맹 환경에서 국제안보경제 질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국익에 기반한 초당적 합의를 통해 대미 정책을 단단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향후 대미 협상에서 경제 분야를 넘어 외교안보까지 포괄하는 협상 카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에 있어 단순 무역 상대국이 아닌 동아시아 안보 전략상 핵심 축인 만큼 이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것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패착은 미국이 과거처럼 대의 명분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란 관성적 기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어떤 지렛대를 가졌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불의도 경제를 넘어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안보와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해줄 주요 우방국인 만큼 이 카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통상 문제에서도 세계 질서에 대한 기존 미국의 철학, 방향성이 사라지고 미국의 국익 중심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이 손해봤던 부분을 어떻게 보상받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외교적 프로토콜은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목표와 관련해 최대한 타협책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관세 면제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미국이 원하는 부분을 잘 포장해 조선 반도체 분야 협력,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등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패키지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미 무역 협상에서 일본과의 공조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일은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철강 관세 압박을 받고 있다. 권 원장은 중국과 군사기술 경쟁에서 미국과 함께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이라며 미국 입장에선 한일 양국 중 어느 한쪽에만 의존할 수 없는 만큼 일본과 공조해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관세 압박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